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시초가는 마이너스 3.91%로 시작을 했고요. 저가까지는 마이너스 5.16%까지 밀리다가 장중 4.52%까지 이렇게 회복을 해줬다. 그러니까 밑으로 밀린 다음에 상반까지 1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겁니다. 하루의 변동성이 좀 엄청났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관세 일시 중단 고려 중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양전환이 이렇게 강하게 거의 10%까지 바닥 대비 10%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백악관에서 가짜뉴스라는 발표를 하면서 다시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사를 봤을 때는 중국 부부 관세 취소 안 하면 50% 추가 관세, 그럼 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쁘진 않은 기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실상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너무 오버를 친 거죠. 이거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너무 오버를 쳤다. 작년 8월 이하로 밀었어. 이 저점이 보시면 거의 2024년 초기 1월 초에 형성된 지정까지 밀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좀 오버를 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코사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말할 것도 없어요. 특히 뭐 국내 증시의 뭐 급락의 원인을 보면 공매도 관세 이슈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친 게 크다라는 게 대세예요. 기사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현재 정치 테마주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신규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상승이 크레이지하게 나온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오리엔트 뭐 바이오나 오리엔트 바이오는 뭐 착하죠. 오리엔트 전공을 보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을 보시면 1000원 단위에서 거의 20배 가까이 시세가 나온 상태예요. 이 지점에서 얼마나 더 가겠어? 못 간다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이번에 뭐 내일 한 번 더, 뭐 내일이나 뭐 이번 주에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 나서 2만 원대 돌파 나오고 아마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가고 끝날 수도 있어요. 현재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의 고가로 나온 정치 테마주들은 사실 손을 대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 들어가시면 말 그대로 지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뭐 한두 번 정도 밀린다고 한다면 저점이 형성되고 곧바로 이렇게 뭐 쌍바닥 형태로 그려서 바로 V자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바로 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젠 반등이 나올 테니까 저점인 구간인 종목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 같은 종목들 들어가다가 지수가 회복하는 시점에서 역으로 박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손들이죠. 즉 돈이 많은 힘 있는 분들께서 일부러 정치 테마주를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정치 테마주를 제외한 종목들을 일부러 약세 흐름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물론 뭐 공매도 관세 이슈도 크겠죠. 이런 내용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매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크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게 클 겁니다. 의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 정치 테마주를 매집해서 지금 끌어올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그 외의 종목들을 끌어올리지 않는 거다. 고점에 이 정치 테마주를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과거에 이제 한 2년 전에 2023년도에 에코프로 같이 전기차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 전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관 애들이 거의 100배 텄잖아요, 바닥 대비. 그래서 제가 이거는 150배 텄구나, 거의 150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기관 애들이 일부러 올리는 거다.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다. 그 외, 그런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수급이 끝나면 그 외의 섹터들이 하나하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은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긴,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긴 이후에는 다양한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이 점이 현 시점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제조라도 묻지마로 고점이 나온 종목들이 아닌 합리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정치 테마주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구간이 있어요. 정말 저렴한 구간,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조금 적은 구간, 혹시라도 제조가 마무리 되더라도 손해가 또 적은 구간,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젠 그 대선이 2달째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끝날 거예요. 빠르게 이제 끌어올리고 마무리할 거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미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도달한 종목은 보지 마셔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처참한데, 이 지점이야말로 제가 뭐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된다. 물론 너무 빨리 이게 반등 모양이 나와서 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 구간에서는 딱히 크게 밀릴 구간은 없을 것 같아요. 민다 하더라도 또 양봉으로 또 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면 뭐 한 번 더 민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회복하는 흐름 나오겠지,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오버예요. 말이 안 되게 밀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들이 너무 저렴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그래서 진짜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버쳤다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재는 정치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집중된 장세지만, 안정적으로 한다면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합리적인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 즉, 요 근래 정치 테마 관련 없는 미래 성장성이 있고 이와 맞물려 수급이 들어온 적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밀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냥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 이유 없이,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지금이야 빠져서 스트레스 받겠지.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20%든 빠져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회복이 돼주면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현 구간에서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뻔합니다. 웬만해서는 관심 가지시면 안 되는 거고, 단기적인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정치 테마주를 만약에 뭐 매매를 하신다, 이렇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담되지 않은 구간인 종목들 매매하셔라,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추천드린, 이제 관심 종목 추천드린 파인메딕스, 시지메디텍, 메드텍, 그외 이제 메가터치, 성우, KNS 같이 노봇 관련, 이제 노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이슈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파이메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메딕스는 제가 이 구간부터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진 부분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서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다, 월봉상 밑꼬리를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졌을 때부터 매수 관점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매수 관점이냐? 이 부분부터 매수 관점 가지시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강하게 장단봉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전일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그냥 수급이 다 돌았잖아요. 뭐 세종시 관련주, 뭐 개헌 관련주죠.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인물주도 뭐 부분적으로 들어왔죠. 뭐 이세 아이텍 같이 뭐 상한가 쳤죠. 그 다음에 뭐 일자리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전자화폐 관련주들, 뭐 코나이에 같은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유라클 같이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밀렸다. 밀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밀렸을 때 이제 추가 매수 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추가 매수, 어차피 이게 지금 앞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이 내일 만약에 시장이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장단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왜냐면 사육들이 의도적으로 올리질 않는 거거든요. 거래량을 봤을 때도 앞전의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 반면에 밀렸을 때 어때요? 밋밋하잖아요. 뻔합니다, 종목들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시즈메드텍.
시즈메드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크게 빠지는 자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시장이 막장이지만 빠질 자리가 크지가 않다. 그리고 앞전에 이미 세력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 부분 앞전에 있는 부분에 매물을 다 먹인 상태라고 했잖아요. 차트 베이스 봤을 때 그 내용이 좋아요.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다 그냥 버렸다. 그래서 주력 사업으로만 집중한다는 측면에 봤을 때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닥에서 버티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차트 베이스상. 나쁘지 않고 한 방은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앞전 고점 넘기고 300일선 부분까지는 한번 가주면 좋겠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서는 이제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메가터치 좀 황당해요. 메가터치도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냥 저점을 깨버렸어요. 거래량 없이 깨버렸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시장 흐름에 의해서 빠진 겁니다. 정치 테마주 외에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외의 섹터들은 죄다 이렇게 빠졌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꼬물꼬물 가다가 급등 나올 가능성 커요. 급등 나오면서 차트들이 납작해진다. 납작해지잖아요. 나중에 보면 앞전 고점 나오면 좀 납작해질 겁니다. 차트 베이스가. 이거는 그냥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매집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KNS도 비슷한 제조죠. 마찬가지예요. 앞전 보시면 앞전 대량 고량 실리고 저점을 깨버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 부분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갭상승 나오고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무증 이렇게 뭐 해서 이해가 안 돼요.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그냥 매집봉이라고 봐요. 이때도 그렇고 나중 되면 어마무시하게 갈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매집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밀었잖아요. 성호도 한번 볼까요? 성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테마로 형성돼서 좀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량 매수 들어오고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매수가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온 이렇게 매수 수급이 강력하게 그것도 21선 넘기는 형태 이런 수급이 들어오고 그냥 밀어버려요. 이거는 비정상적이죠. 흐름이 좀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냥 시장 흐름에 의해서 그냥 뺀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밀렸을 때 매수해서 묵혀나간다. 그냥 까먹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밀렸을 때 매수하고 그냥 잊어라.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는 좀 중기적인 관점을 보셔야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도 밀렸을 때 정치 테마주들이야. 오리엔트 봐봐요. 오리엔트 전공 잡으면 100% 물립니다. 잡으면 나중에 밀려요. 이게 보이잖아요. 밀린다는 게 보여요. 이 종목은 잘못 잡으면. 근데 반대로 KNS나 뭐 성우 같은 종목 봐봐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 회복하면 올라간다니까 나중에 반대 흐름이라니까 반대 흐름.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금일 관심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끝도 없이 올라간 정치 테마주 보지 마시고 부담이 없는 구간인 종목들 선별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 테마주 위주로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안정적인 종목들 살짝 구간상 부담이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이재명 관련주로 좀 들고 와봤어요. 이재명 관련주 보면 동신건설도 있고요. 뭐 에이텍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오리엔트 전공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들이 다 좀 부담이야. 꽤 수급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죠. 그래서 저는 뭐 합리적으로 뭐 만약에 웹스 같은 경우도 금일 반등은 좀 세게 나왔습니다. 밀렸을 때. 근데 아직 상한가 고점을 넘기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올 수도 있어. 이 종목은 정말 뭐 내일 약하게 시작하다가 뻗어가지고 앞전 고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시간으로는 이렇게 밀리는 형태니까요. 얘는 좀 상승 나왔고
그래서 뭐 보신다면 저는 웹스도 좋아 보이지만 웹스가 아니라 시세가 상대적으로 덜 나온 아지텍 W를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일단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주의는 내일 풀릴 겁니다. 내일 풀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친 다음에 어때요? 큰 반등 없이 음봉 나왔고요. 장대음봉. 그런 다음에 저점을 높이는 형태의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좀 나쁘지 않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급적으로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상한가 만들고 그냥 밀어버린 것 자체가 좀 오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웹스도 그렇고 정치 테마 주잖아요. 여튼 이재명 관련주면 일정 파워가 있는 건데 고점 돌파 안 나온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후속주라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어도 내일은 강하게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자리다. 왜냐면 하방으로 크게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이 종목은 바닥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바닥에서 첫 번째 상한가 친 거고 지금 밀린 건데 거의 뭐 밀어봐야 크게 밀 자리는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관련주를 매매한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 보지 마세요. 바닥에서 아직 회복 안 된 뭐 아지텍 W 같은 시세 초입인 자리에서 자리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와 봤어요. 최근으로 보시면 제일 강한 정책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티드 랩이 이렇게 상한가를 그냥 친 느낌이 쳤고 오픈룰도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앞전 고점 돌파 나온 뒤에 상한가 나온 뒤에 추가적으로 또 상한가 장중 상한가까지 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그러면 대표 일비스 동전주격인데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의 3배까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금일도 역시 상한가를 쳤죠.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매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 뭐 많이 IB기념도 그렇고 뭐 수급이 다 강하게 최근에 들어온 부분이어가지고 이미 뭐 앞전에 매집해가지고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시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신규 종목들을 가져와 봤어요. 데이원 컴퍼니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가져온 이 중에 하나는 신용 비율이 0.17%밖에 안 돼요. 일단 그리고 시총이 적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성인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패스트 캠퍼스, 쿨로스, 가변 학습지, 제로베이스, 포도라는 사이트 5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로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취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와 엮어서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상대론적으로 확실하게 취업과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정말 다른 종목과 달리 확실하게 취업 관련주와 엮여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으로 한번 봤을 때는 4%까지 강하게 빠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입하셔도 괜찮아 보인다. 만약에 빠진다 한다면. 다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일 갭으로 빠져서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한 10% 정도 밀리는 음봉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만들고 마감할 수도 있다. 고량 없이. 내일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양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강이가 나왔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내일은 음봉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아주 땡큐예요. 그러면 뭐다? 수요일 날 때 맥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요일 날 때 진짜 뭐 추가적으로 살짝 밀렸을 때는 장대 한봉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1차, 2차 매수를 생각하셔라. 반반 50%, 50대 50. 뭐냐면 1차 매수 50% 하시고 2차 매수 50%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300만 원 정도 매수한다. 그러면 내일 시초가 마이너스 4% 시작했을 때 150만 원 투자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다? 장마감 때 동안 반등 없이 음봉으로 만들어. 장대 음봉. 그러면 장대 음봉 만드는 종가에 150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이 8,490원 넘긴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넘기고 9,000원대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종목은 시세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상승음이 더 나와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형 패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책주기 때문에 정책주 치고 앞전고점 돌파 나오지 않은 종목도 거의 없거든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코나이도 어마무시하게 강하잖아요. 유라클도 그렇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렸을 때 내일 만약에 정치 테마적 일시로 밀렸을 때는 이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 밀렸을 때는 뭐다? 매수 기회다. 그래서 시초가 마이너스 4% 이하로 시작했을 때 그런 다음에 음봉 마이너스 달 때 1참에서 해버져요. 그 다음에 장대음봉 나왔을 때 어떻다? 종가 때 완전 장대음봉으로 끝났다. 그때 이제는 2참에서 감행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어차피 다음날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거라 보거든요. 내일 아니면 내일 뭐 살짝 밀린 척 하다가 장대음봉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장대음봉으로 끝나고 다음날 수요일 날 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세종시 관련주 개연 관련주를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제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그 정책주 중에서는 뭐 말했지만 뭐 전자협회 관련된 종목들 뭐 코나이라든지 유라클 뭐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이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추천드려볼까 하다가 그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그러면 저출산 관련주에 대해서도 저는 뭐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가지고 저출산 관련주는 차마 추천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나마 뭐 보면 저출산 관련주도 꽤 센 편인데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출산 관련주는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뭐 여러 종목들 설명해봐야 가능한 종목도 어차피 다 매수도 못 하시잖아요. 그냥 필요한 종목들 중에서 내 생각대로 간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 가지고 매매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린 아직트 WB나 대형 컴퍼니 그러면 뭐 이번에 세종시 관련주, 개원 관련주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뭐 해서 나랑 맞는 종목 매매하시면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섹터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유라테크, 그다음에 대주산업, 그다음에 프롬파스트 이 종목은 좀 부담이 된다고 했죠. 부담이 되니까 어떤 종목 매매하셔라? 연보화학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연보화학이 대주산업이라든지 유라테크, 프롬파스트보다는 수급이 덜 들어왔어. 물론 지수 흐름에 비해서는 선전하는 흐름이었죠. 금일 같은 경우는 13%까지 상승 나오다가 밀리긴 했어도 좀 황당했어요. 밀렸을 때. 물론 프롬파스트 밀렸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상한가지 치고 10%까지 밀다 그다음 상한가 친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좀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래도 황당했어요. 실적도 최대 실적 나왔고 차트 베이스도 시세 초입인데 상한가 막 나와줘야 정상 아니야?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일에 이제는 시간이 이제 끝난 뒤에 장이 끝난 뒤에 유라테크하고 유라테크 단기가열 종목으로 애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도 단기가열로 이게 애고가 됐고 그럼 대조산업도 추가 상승 나오면 단기가열 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세를 함부로 내보내지 못할 겁니다. 물론 상황을 봤을 때 차트 베이스 봤을 때 위아래 윗골이기 때문에 내일 밀리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신고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이미 대주산업은 나올 만큼 나왔단 말이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연보학이 저는 일단은 시세가 한번 이렇게 나오고 밀었어도 전 연보학이 좀 좋다고 봐요. 왜냐면 대장주경 애들이 이제 단일값 이젠 애고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끌어올리지 못할 거란 말이죠. 올려도 한계폭이 있을 테고 연보학 같은 경우 아직 경고성 그런 건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와도 경고성 그 단일가 이런 공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 두 번 정도 시세가 나와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내일은 대장주가 바뀔 거라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보여지는데 세종시 관련해서 대종건설이라는 종목도 시세가 크게 나왔어요. 오히려
이 종목이 연보합보다 시세가 더 많이 나와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지금 300일선 돌파 나오고 추가 시세가 이렇게 대장거리 실려서 나온 거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가열 이런 공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17,440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형태예요. 모양상으로 봤을 때 대장거리 실려서 갭으로 뛰었고 30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는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 종목 자체도 내일 갭을 띄운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다. 물론 나오는 척하다가 음봉만 달 수도 있습니다. 달고 뭐 수일 날 때 갈 수도 있어요. 내일 만약에 전체적으로 정책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흐름이 좋지 않다면 내일은 전체적으로 다 빠진 다음에 다음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죠. 단기 가열 유라테크 대장주경 유라테크 프롬파스트가 단기 가열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대장주가 된 다음에 영보가 아니면 개종건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두 종목은 싸요. 시세 초입이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이러한 종목들 좀 보시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번외로 바이오 관련주를 또 가져와 봤어요. 이 종목은 제가 앞서 추천드린 종목이기도 해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정치 테마주 외에 또 이제 좀 빠진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들이 대개 특히 뭐 공매도 영향을 통해서 뭐 바이오 섹터들이 빠진다 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오버인 측면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온코인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2025년 4월 25일에서 이번 그럼 4월 30일까지 열리는 미국 암 연구학회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차세대 이중저의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인 네스파립에 대한 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일정으로 보면 4월 말까지는 재료가 유효하다. 그리고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겉으로는 봤을 때는 고점이 형성되고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보시면 상승에 비해서 어때요? 조정 났을 땐 밋밋하죠. 밋밋한 흐름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래량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긴 윗꼬리예요. 긴 윗꼬리는 제가 봤을 때 매집 보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때요?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는 신고가 신고가 6월에 신고가 나온다면 밀어버리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월 말까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재료가 유효한 상태에서 차트 베이스상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에서 굳이 중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이라도 장대 한봉 나올 수 있거든요.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흐름이 죽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강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으로는 볼 수가 없구나. 이 종목은 그 렉스 트레이드 종목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네. 여하튼간에 많이 빠지진 않았을 텐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 이상적인 가격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갭으로 빠졌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살짝 나온다라도 더 음봉으로 뺀 다음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21선 부분까지 뺄 것 같진 않고 저는 갭 부분 이렇게 갭을 메꾸는 부분 있잖아요. 메꾸는 부분이 19,900원이에요. 그래서 뭐 밀린다 한다면 21선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저는 19,700원 부분이 저점이라 보여지거든요. 19,700원, 19,800원. 그러면 2만원대 이하로 밀렸을 때부터는 매수. 혹시라도 내일 정말 지수 흐름이 또 안 좋아. 나스닥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또 밀렸잖아요. 그럼 내일 또 개파라고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저는 2만원대 이하로 밀린 다음에 어때요? 밑꼬리 달면서 장대 한번 달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살짝 민 다음에 뭐 장대 한번 달릴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보시긴 해야 돼. 그냥 뭐 그냥 적당히 빠지고 올리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놓치면 어쩔 수 없어요. 놓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2만원 이하일 때 진입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2만원 이하로 밀리지 않고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차피 매수할 만한 종목은 많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다른 종목 보시면 됩니다. 혹시 2만원 이하로 밀리진 않고 올라간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2만원 이하일 땐 매수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 어차피 그냥 이런저런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2만원 이하로 밀고 끌어올릴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상 좀 저점에 사셔야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심리적으로 보유할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심리상으로는 좀 편하게 좀 보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만원 이하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시장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정말 힘내십시오. 곧 저점이 형성될 테니까 힘내시고요. 내일도 아마 뭐 지수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 또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튼간에 좀 화이팅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금일 영상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